이 채널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할 것인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관광업에 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한국 관광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두울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10년 동안 가파르게 늘었지만 지금 그 성장이 끝날 조짐이 보인다. 첫째로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씩 오는하며 한류 등등 여러가지 소재거리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지만 그것이 짧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이다. 첫째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너무 높았다. 전체 1000만 명 혹은 그 이하 관광객 총수 대비 중국인 비율이 50%인가 하여간 매우 큰 폭의 비율을 보여왔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특징은 과거 9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 이후에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하며 해외여행을 처음 경험하던 그 시절의 문화와 비슷하다. 싸니까 가는 것이다. 싸니까 가는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무식한데 돈만 좀 벌었다고 동남아에 가서 어글리 코리안 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평생 무식하게 살다가 이제 외국에 나가보고 싶은데 가장 싸게, 예를 들면 중국도 10만 원에 물가도 싸고, 아니지 물가가 비싸진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패키지 전체를 볼 때 가격이 싸고 또 문화도 친숙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이 선택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뭐 당연하게 해외여행의 최초 목적지를 당연하게 했지만, 이제 중국은 경제 성장이 상당히 무르익었고 중산층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제 그들이 여행 가는 국가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 가장 쉬운 예로 중국이 과거에는 일본보다 한국을 훨씬 많이 갔지만 지금은 일본에 가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훨씬 많다. 이것을 단지 뭐 사드 등등 그 외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규제가 그런 것이 없어진 후에도 그 수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드 규제가 그 일본으로 가는 그 촉발자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사드 문제가 끝난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일본에 가서 여기 오니까 더 경험할 것이 많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좋은 점이 많구나 라면서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게 되고 이제 입소문을 타고 그런 상품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든 호주 등등 더 다양한 국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국가들로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중국에서 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지난 한 10년간 많은 호텔 등이나 그런 관광 숙박업소들이 지어졌는데 이런 것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난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제주도에 그렇게 수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 수가 끊기면서 앞으로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룻밤에 15,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것들이 손님이 치고받고 연중 계속된다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비수기와 성수기가 명백히 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그 비즈니스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다.